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1978년 10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포한 세계 동물 권리 선언문 제1조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요, 2022년 개정된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아지의 법적인 지위는요, 물건이나 재산으로 분류가 되다가 이제야 비물건화하는 법적으로 재산가치 이상의 요소로 분류가 되는 단계에 겨우 온 것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산책을 하다가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 물린 사고 소식을 인터넷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를 개물림 사고라고 하는데요, 목줄 없이 산책을 하다가 혹은 줄을 놓치거나 목줄이 풀려서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물었다면은요, 견주인 여러분은요, 형사법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무섭죠? 그리고 형사법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모두 지셨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나 정신적 보상 등의 민사상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 역시 또 한 번 지셔야 합니다. 산책 중에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은요, 당연히 주인의 관리상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요, 정상적으로 목줄을 매고 산책 중인 강아지에게 주인이 사납다는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다가와서 아 이쁘다 이러면서 만지다가 물린 사고는 어떨까요? 이때 견주는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잘 착용하고 산책할 주의 의무를 다 하였고요,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요, 견주의 경고로 물릴 수 있음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는 사람을 문다면은요, 그 사건의 정도가 생각보다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적인 마음으로 내 강아지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고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며 흥분을 잘하거나 중형견 이상의 큰 강아지라면은요, 입마개도 착용하고 산책 다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내 강아지에게 접근하고 만지게 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책 중 착용하는 목줄이나 입마개는요, 내 강아지를 위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요, 만약에 운동장 같은 곳에서, 강아지 놀이터 같은 곳에서 골든 리트리버가 푸드를 물어 죽였다면은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피해를 입힌 경우, 이건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법 적용이 굉장히 다양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강아지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애견 놀이터, 공원 등은 강아지 간의 개물림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목줄이 풀린 대형 레트리버가 역시 같이 목줄이 풀린 작은 푸드를 공격하여 죽였다면은요, 누구 잘못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우선 판례를 보면은요, 레트리버 견주에게 주의 위반 책임을 물어 70%의 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즉 레트리버와 같은 대형견은요, 항시 주의하여 관리해서 사고를 치거나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푸들 견주 역시 30%에 해당하는 과실을 본 것인데요, 아마 이것은 법이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배상액 자체는요, 생명권이라기보다는 물건에 가까워 현실적이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차츰 동물 역시 법적 시각으로는 재산이라기보단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져보길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동물학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종종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아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고 혹은 또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런 잔인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이 솜방망이라 그런 걸까요? 동물보호법 8조 1항은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실제로 무르지 않고요, 법률 자체 처벌 규정은 가볍지 않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 사례를 보면은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제로 실형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는 절대 약하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나 문자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 법원에서 내려지는 선고 자체는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선진국형의 앞선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은요, 판결하는 내용은요, 아직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교육과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 판결도 세지는 거죠. 또한 현재 존재하는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적인 적용 역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를 한다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3년의 징역을 살게 한다면은요, 동물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즘도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것은 과연 합법적인 걸까요? 202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조사에서요,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요, 전체 가구의 무려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10집 중 한두 집은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2항을 보면은요, 입주자는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려고 하는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강아지가 짖거나 물거나 싸납게 굴어서 혹은 공공의 위생에 위협이 되어서 다른 가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면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키울 수 있냐 없냐, 키워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하지만 피해 사실이 아직 없다면은요, 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세대에 대해서 미리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역시 없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의 양육 문제는요, 반려동물 양육인의 반려동물을 키울 자유와 또 우리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간에 어느 정도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키우는 사람이요, 이웃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은요, 법적으로 키워도 무방한 것이고요. 피해를 준다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요거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같은 곳에 아니면 SNS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동물병원에 대한 안 좋은 후기를 올렸다면은요,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또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생활을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가상 공간을 살아가는 시간도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가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은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시판의 모든 후기나 글들은요,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은요, 무분별하게 전파되어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만 쓰셔도요, 어떤 한 사람은 영구히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실 명예훼손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례는요, 경우의 수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말하기는 힘듭니다. 최근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동물병원이나 식당이나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로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첫 번째로 적은 글 자체가 어떤 비방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거나 혹은 누군가 쓴 글을 옮긴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을 적어야만 합니다. 옮긴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용 후기의 내용이요, 동물병원이나 여타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더라 하더라도요, 사실에 기반을 했고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면요,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뭐 글의 내용이나 수위나 이런 것들은 유무죄나 유불리를 다시 한번 가려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은요, 직접 겪은 일이 아닌 내용을 함부로 SNS에 옮기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아니면 말고식에 글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겠지만요, 그로 인해서 망가진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인격 역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법무법인 헤리티지에서 출간한 수의 사람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이런 책의 내용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흥미로우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법률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